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문제 풀이하기 전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할 말 되게 많죠.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자, 우리 보건행정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직이 링크핀 조직이라는 건데요. 우리 수업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링크핀 조직은 이런 조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은 아래 부서에서는 최고, 위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했어. 결국 이 사람은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를 살짝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꿀 거예요. 자, 이런 조직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행정. 그 다음에 요거는 보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건과 행정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하면은 우리 이제 나중에 보건소 가서 근무를 하시면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에 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행정, 여기 구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수첩을 들고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보건을 몰라. 그냥 행정이기만 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얘기를 말 그대로 상식처럼 막 떠벌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듣고 저게 뭔 소리야? 우리 분명히 한국말인데 저게 뭔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그걸 다 한글로 써갖고 왔어. 한국말로. 썼는데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뭐 하다못해 컴퓨터를 뒤져봐도 없고 막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행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우연히 친하게 돼서 그 사람한테 그 수첩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는지 아니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하는 말 첫 마디가 유치원은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안 나온 여자가 된 거예요. 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막 떠들려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맨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 행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석사를 행정으로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주장하고 싶은 거는 행정의 상식화예요. 여기서 배운 거를 그저 시험을 위해서 사용해서 시험에 통과됐다고 해서 나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을 상식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보건소에 가셔서 싸우라는 거죠. 물론 죄송하지만 싸운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예, 그 행정하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회의할 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위가 됩니다. 왜? 우리는 보건을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너는 보건도 모르니? 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그 다음에 전문행정가로서의 역할, 전문행정가로서의 어때요? 대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식합니다. 상식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좀 잔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시험들은 도대체 뭐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나오겠죠. 사회보장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의료 전달체계예요. 의료 전달체계가 그래도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4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자, 가장 많아요. 4문제, 거의 3문제, 평균 3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조직이요, 조직. 조직. 근데 워낙 조직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건 아시죠? 여기는 뭐 동기부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뭐 조직 인사 이런 거 들어가고 조직의 종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마치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얘보다는 조금 나와요. 그래서 얘가 한 3문제, 얘도 거의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보면 얘가 그래도 조금은 나오더라. 한 3.5 정도.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한 2.8 이 정도. 근데 거의 그냥 대등하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기획이나 정책. 요것도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게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다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따라오시는데 조직이나 기획, 특히 정책으로 하면 많이 무너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요것도 얘보다는 조금 덜 나와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건사업 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공중보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공중보건이야? 보건행정이야? 이거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너무 많이 나와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외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자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굴곡이 심하죠.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조금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공중보건과는 좀 다르게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골고루 많이 나오고 얘도 나오고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할 의의는 뭐 없다. 하여튼 골고루 좀 나온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제, 행정, 그러니까 보건, 경제, 재무. 이쪽인데 이쪽이 되게 어려워요. 이쪽이 어려운데 한동안 안 나오고 진짜 한 5년간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한 문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게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웬만큼 하는데 요게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저는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데 포기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무조건 매달릴 수 있는 거 다 매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건행정도 역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기출문제, 단원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기출문제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제가 문제를 보건행정 좀 어렵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장에 가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현장에 가서 자신 있게 좀 답을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마음으로 쓰라고 제가 좀 어렵게 가르쳐드려서 기출문제가 제일 쉬워요. 제일 난이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자신하는 게 뭐냐면 일반 행정 혹시 시험으로 가시면 답 많이 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높은 수준 좀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단원별이든 모의고사든 뭐 숲을 보고 나물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도 제가 일부러 이걸 보고는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여기에 초점을 둬라. 이거는 그냥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자꾸 접근하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건행정은 암기 포커스를 두고 암기 플러스 적응력까지도 길러주셔야 돼. 그래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를 좀 자주 풀어야 된다. 자꾸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식화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하는 팀들은 항상 웃음이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해요. 공중보건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얼굴들이 다 준엄해. 그리고 표정이 없어. 그게 좀 속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야지. 자, 이 정도로 잔소리 끝내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것도 역시 예전보다 기출문제가 좀 작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폭을 줄이고 나머지 문제들도 나중에 이제 이거 하면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은 계속해서 기출문제는 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문제도 봐.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유의물에 다 가려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쭉 훑어드리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건행정에서 건강부터 나오네요. 건강. 그 건강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알아야 되고 모형도 알아야 되고 그러긴 하는데 자, 우리 윈슬로우 거부터 한번 볼까요? 윈슬로우 교수는 공중보건이지? WHO부터 봐야 되지? 그치? 자, WHO 건강의 정의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녕이라고 봤고요. 자, 요거에 반기를 든 게 누구세요? 던. 네, 던은 뭐였었는데? 예,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개념이고 또 다른 말로는 동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WHO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개념이다. 그다음에 덧만 하시지 마시고 버나드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사람 라논드. 라논드 워낙 유명하니까 라논드 순서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맨 처음이 생활 습관. 자,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에 인체 생리, 그 다음이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거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일단 여기는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 생의학적 모델, 그리고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4개. 자, 얘는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 숙주와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 누구를 중요시하겠어요? 환경을. 자, 사회생태학입니다. 숙주, 그쵸? 그리고 얘 둘을 묶어서 환경, 그 다음이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중요한 거 개인 행태 얘기했습니다. 자, 총체적 모형에서는 얘가 인체 생리로 내려오고, 환경은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오고, 얘는 뭐로 내려와요? 생활 습관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생긴 게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얘기를 또 안 했구나. 앤더슨 거냐? 앤더슨. 자, 앤더슨 하면은 소, 가, 필요. 그렇죠?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자, 이 중에서 가능 요인이 뭐예요? 자원과 기술을 얘기합니다. 얘기를 했고요. 필요 요인은 자, 환자가 스스로 나 필요하다 느끼는 거 뭐예요? want.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need 얘기했고요. 그죠? 요거만 있었었나? 필요해? 2개? want, need? 네. 요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응? 그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중 요 3개 중에서 필요 요인이죠. 이게 있어야 뭐 병원에 가든지 하여튼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캐슬 콥이라는 사람. 3개로 나눠놨죠. 자,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예방행위. 자, 아픈 사람이 하는 행위를 질병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갔죠. 의사가 당신 위암입니다. 그럼 이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병을 치료하기, 완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게 뭘까요? 환자 역할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3개가 캐슬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면 될까? 네, 일단 요거 갖고.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유인물부터 볼게요. 아, 유인물을 보면 이것도 있는데 모형도 있구나. 그쵸? 모형도 같이 할까요, 그냥? 자, 모형도 합시다. 죄송해. HBM 모형입니다. HBM 하면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있었습니다. 여기.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여기. 행동의 계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HBM, 환자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 얘기예요? 응? HBM은 환자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 얘기예요? 환자 얘기. 그런 반면에 HPM 하면은 건강한 사람 얘기. 그죠? 자, 얘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볼 거 없었다. 가운데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많지만 그냥 말았었고, 여기는 즉각적, 갈등적 요구, 즉각적, 갈등적 선호성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시드 프로시드인가요? 자, 프리시드 프로시드. 자, 요거 또 우리 저쪽에다 합시다. 자, 프리시드 프로시드는 맨 처음이 뭐부터 시작해요? 사회적 진단 단계. 얘는 시험 좀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요 밑에 뭐가 있었었죠? 삶의 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단계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게 뭐예요? 역학적, 그 다음에 나 혼자 떠든 거 아니지? 또 역학적, 그리고 행위적, 환경적 진단 단계. 맞죠? 우선순위를 찾는 거고, 그 우선순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원인이 되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결국 요 단계 끝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뭐예요?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세 개를 찾는데 뭘 찾을까요? 소, 가, 강화. 그래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강화 요인을 찾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 정책적 진단 단계. 그리고 여기까지는 풀이, 그 다음에 밑에가 프로시드.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과정평가, 그 다음에 영향평가, 그 다음이 결과평가. 자, 과정평가는 3, 4단계. 3, 4단계를 평가, 변화를 보는 거고, 영향평가는 2, 3단계. 결과평가는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